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레 사바하. 불자는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날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만 늘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또 소홀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금기상으로 한다든지 또 돈에 관한 얘기, 재물에 관한 얘기를 치졸하게 본다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진행되는 김에 꽤 여러 시간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경주 최부잣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냥 간간히 소개도 해드렸고 여러 스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최부잣집의 남다른 점이 뭐 있었냐 그것도 엄청 많은 부분인데 이제 만석군으로 300년 동안 이어내려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일이다. 근데 만석지기를 넘어 5만석지기면 10만석지기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별히 조명을 받는 이유는 남다른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만석지기 그러면은 대개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쌀값 요런 만석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 섬, 한 석 그랬어요. 그 가마가 있기 전에는 이제 집으로 짜가지고 멱설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 두 가마 벼로 두 가마 가까이 나는 그런 가마니보다 큰 거 구했었는데 그게 한 가마로 치면은 연소득이 20억이고 두 가마로 치면 되게 4, 50억 가치는 있는 거 아니냐. 연수입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300년간 만석지기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사회를 위한, 이웃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남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가훈에 관한 육훈 6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6가지 가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소개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 얘기만 하면 우리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도 같지만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은 뭔가 그런 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기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부잣집의 육훈 가훈의 6가지를 첫 번에 소개하면은 과거 시험을 보되 과거 시험은 봐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부를 유지하려면은 양반 축에 들어야 되니까 양반의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공부도 하고 학식을 갖춰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인격 도야의 목적을 두는 것이지 꼭 무슨 벼슬길에 나가서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사 그러면은 이제 소과 그러더라고 소가. 그게 문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사 자체가 벼슬은 이제 관공서에 출입한다든지 저 직장을 가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흔히들 여러분들 노래 최진사 댁 셋째 딸 그 노래 그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되 이제 진사 이상의 과거 시험은 보되 벼슬길에 나가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여당의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한 당에 이제 몸을 담다니 그쪽에 관여를 하다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조선조에서 사색 당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거는 조신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정치적 중립만 지키면은 가끔가다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 교묘한 점이 참 많아. 이제 경주 시부잣집 댁에 그 사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부잣집 자손의 그 며느리라든지 며느리 시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든지 또는 이제 딸이 시집 가면 이제 사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위 집이라든지 그냥 하여튼 사돈 댁에는 벼슬한 사람을 많이 뒀더라. 자기네들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반면에 요것이 교묘하게 이런 게 있었더라. 심지어 이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송심시, 청송심부자 때, 여기 이만석직이에요. 여기는 또요. 근데 이분들은 대단해요. 근데 이 청송심시하고 사돈 관계에 있었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청송심시들은 조선 왕조 때 정승이 13명이나 있었고 왕비가 3명, 부마는 왕의 사위예요.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집안이죠. 4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지만은 이제 사위라든지 또는 며느리 그쪽에 벼슬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보호를 받는 하나의 수단도 됐겠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의 이제 가훈의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요새도 보면은 돈 좀 있다 해서 정치의 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더니 또는 정경 유착을 해가지고 사회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또 특이해요.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아라. 근데 그 당시 이제 재산을 일구는 그 기본 틀이 농업 아닙니까? 농업. 그러니까 요걸 또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한 5만석지기도 있고 2만석지기도 있고 10만석지기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으면은 이제 손 안에 미치질 못할 수 있고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또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까 10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아라. 요거는 이것도 다른 아주 특이한 거 이게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는 걸 더 이상 부자 되는 걸 싫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요즘과 비교해 보면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요. 요새 재벌들이요 한동안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슈퍼마켓도 하고 세탁소까지 하고 빵집도 하고 하여튼 온 세상 돈을 자기들 걷어 먹으려고 그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서민들이 할 건 nen게 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현실에 그런 거 비교해 보면은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말자. 요것도 특이한 거로 상당히 그 가훈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두었던 그런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것도 또 문제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돈을 벌었으면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라. 그러니까 만석 이상의 재산을 갖지 말라 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웃에 베풀어라. 베품의 사상이 이제 보시의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집안이에요. 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지금 같아서 그때는 무슨 호텔도 없고 뭐 여관이라든지 모텔 그런 건 그게 주막집이죠. 주막집이라 봐야 뭐 서민들이 들라 그러는 곳이니까 그 대신에 과거를 후하게 대접하는 그게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잠자리도 제공을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노잣돈 교통비도 지급해 주고
아니, 이게 대단한 거,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일을 이 부자들이 대신 해준 거죠. 그냥 사랑방에 뭐 100여 명씩 모여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창고에 사진으로 나오는 거 보면 경기 최고냐 찌개 창고, 쌀을 쌓아둔 창고가 뭐 700석이, 800석이 한꺼번에 쌓이는 그런 창고가 많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주택이 뭐 2, 3천 평에다가 후원이 10,000평이었었다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런 시국담도 하고 얘기도 즐거운 얘기도 하고 세상 소식도 서로 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접을 다 못할 때는요 그 뒤지라고 그러죠. 왜 그 쌀 창고지 말하자면 그거를 큰 거를 집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밖에서도 빼갈 수 있게끔 쌀을 빼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노자돈 대신 옛날 사람들이 자루를 해서 이렇게 비고 다니잖아요. 둥그렇게 해서 여기다 그러니까 식량을 가지고도 다닌 거예요. 그게 쌀이 결국은 돈의 역할도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부자 집에서 다 대접을 못하면은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쌀을 가지고 그 소작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주변에 전부 그 최부잣집 땅을 부쳐먹는 소작농들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면은 이제 밥을 해주는 거 그거 가지고 밥만 달라고 해주라 반찬이 있어야지. 그 반찬 값은 나중에 또 최부잣집에서 지불을 해줬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배품의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대대로 내려서 이어져 왔다. 그거는 상당히 아주 대단하게 자란 사회 복지 혜택을 최부자가 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요.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요새 부자들 같아봐요. 그 싼 값에 살라고 애를 쓰고 어떻게 개발되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걸 튀겨서 팔고 그래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흉년에 먹고 살기 힘들고 돈이 귀한 그 판국에는 땅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은 다른 사람의 원망도 사고 손해를 보게 하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땅만 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를 축축하는 이게 전부 여기 맥이 전부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석씩 이상을 하지 말아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의 땅을 사지 말라. 흉년의 땅을 자꾸 사들이기 시작하면 금방 2만석씩이 되죠. 5만석씩이 되고 그냥 그거를 땅을 자꾸 사들이지 않는 반면에 흉년이 되고 농사가 흉년이 될 때 있고 풍년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풍년 될 때는 쌀이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작농에게 혜택을 주고 많이 들어오면 그걸 사이에 또 베풀고 이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제 도적대가 어려울 때는 도적대들이 다녔다 그러잖아요. 도적대가 있다든지 또는 난리가 있다든지 그럴 때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회 복지 혜택을 베풀어 주는 그런 나라 대신에 해주는 집이니까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만큼 소작농들이 많이 그 집의 땅을 이렇게 붙여먹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삶을 사니까 소작농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뭐 5대5로 하면 6대4로 한다든지 소작농에게 이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훌륭한 그런 가훈을 여기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라.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가야 돼. 이제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아니 이게 그 부잣집에서 비단으로 칭칭 감고 있으면은 이게 일도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도 주는 거고 이게 이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무명옷을 같이 입는 거예요. 하인이나 또는 소작인들이나 일반 평인이나 평민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도 무명옷을 3년 계속 입으니까 3년만 입었겠어요. 계속 입는 거지. 하도 기어대니까 쪼글대고 입고 있으니까 옷 한 벌을 넣어도 속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하도 입으면 부피가 많아지잖아요. 자꾸 기어서 입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아주 그러니까 근면한 또는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줬다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다른 그 만석지기 뭐 2만석지기 10만석지기보다 위대한 문제는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검소한 그런 생활을 본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요즘 부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남자들은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품 백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 그 뇌물로 받아 처먹고 말도 많고 그래. 아니 또 전에 뭐 대통령 부인이 뭐 백을 하나 들고 다니면 또 그 백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또 불티 하나 팔린대.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명품 백을 한다든지 시계를 무슨 뭐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시계를 찬다든지,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그런 돈이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해에서 여기까지 쭉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요? 전부 검소하고 주변을 보살피고, 그러니까 일만 백성들하고 서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또 부자는 배도 안 고프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옷을 입어도 또 남한테 천대받을 일도 없고 이제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꾸밀라 그러고 이제 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해온다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그 처음에 이제 최부잣집 그 처음 첫 번째 그쪽으로 내려오면서는 그 부인이 또 보리죽을 먹어야 소화가 됐다고. 그러니까 업이 그렇다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검소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베풀어 줄 망정 자기들은 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만 먹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까지 보리죽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니까 그 마님들은 보리죽을 또 잘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가? 신도 가서 한번 그래. 누가 그 호텔에 가가지고 팥빙수를 11만 원짜리 또 뭐 11만 원, 10만 원, 10만 원, 11만 원짜리 팥빙수를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대 또.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가지고 따지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얘기하다가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올까? 그리고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 또 난 이거 그림 같은 얘기고 무슨 만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검소하게 산 것을 보면은 그냥 본받을 만하니까 경주 최부자 얘기들을 자꾸 하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칭찬해 줄 만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 아니야.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책임으로 알아라. 아니 이게 나라 임금님도 못하는 거를 경제 최부잣집에서 이분들이 다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인심을 근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아니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요즘은 기계화돼 가지고 전부 기계로 해. 아니 고속도로 이게 펴왔는데도 전부 그냥 다 기계 아니에요. 기계로 돼 있잖아요. 또 생산도 자동 기계화돼 있고 그런 세상인데 옛날 사람이 전부 아니 못 심을 때도 하루에 한 마디밖에 못 심는다. 한 사람이 못 심는다. 못 쪄가지고 모짜를 못 쪄가지고 내다 날려서 갖다 심으면 한 마디밖에 못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아줘야 농사 짓는 사람이 있지.
사람이어서 농사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성을 사면은, 원한을 사면은, 부자들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만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다. 그렇게 가운으로 내려올 정도면은 이거는 얼마큼 배를 했느냐. 이게, 아니, 같은 친척, 집안의 형제 사이에도 형제 사이랄지라도 이런 일들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6가지 가훈을, 여섯 가지 육훈 그래, 가훈 6가지를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300년 동안 만석지기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이런 정신은 우리 모두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치 그 많은 얘기 중에서 가훈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